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게 생각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학생도 있고,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아 이거 쉬운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경우에서 그러면 막 더하고 곱하고 막 되게 헷갈리는데 막 안 좋은 기억들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맞아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순열이라는 것도 경우의 수에 관련이 있고, 조합이라는 것도 경우의 수와 관련이 있는 건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원칙을 얘기해 줄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첫 번째, 이거는 모든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다 세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는 셀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세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세는 걸 무시하고 무조건 뭐 곱하기 뭐 한다, 뭐 팩토리얼 배워서 팩토리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셀 때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세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했는데 실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원이 아닌가. 이거 뭐 통계 뭐지? 이거 통계의 시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경민고등학교는 2학년 때 되면 이제 확률과 통계하고 수원하고 같이 시작을 해. 두 권을, 책을.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데, 내년에 안 그런데? 바뀌었어? 다행이다, 씨.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같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따로 수업하고 그랬는데, 천만 다행이다. 확률과 통계라는 책도 있고, 만약에 수능에서 나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해서 연장해서 통계학하고 같이 배우는 거고, 통계학은 뭐 우리 삶에 안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좀 관심 있게 공부해보면 문과를 지망했더라도 통계하고 관련된 전공 과목들이 많으니까, 경제나 경영이나 뭐 이쪽에서도 다 통계학을 배우니까 재밌다 하면은 진로를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취업도 잘 돼. 통계학은 안 쓰이는 데가 없어. 통계학을 인간들이 왜 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앞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분야에서 쓰인다니까, 통계는. 그래서 경우의 수 하면 원칙은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세는 것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일단 몇 가지, 여기에 없는 얘기지만 선생님이 단어 하나를 소개를 해줄게. 경우의 수가 발생하려면 이제 시행이라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시행이란, 경우의 수가 발생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지?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 그래. 시행이 되려면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결과를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조작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게 시행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 이 시행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져, 2개를 던졌어, 3개를 던지든 던져, 뭐 뽑아, 이런 게 다 시행이야.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이 사건이라 그래요. 주사위를 던져, 정리해 볼게, 용어를. 주사위 1개를 던졌어, 던져. 그래서 뭐뭐 할 때라는 말까지 주어지는 게 시행이에요. 이렇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다.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홀수의 눈이 나왔다가 사건이라고 불러, 우리는. 주사위를 1개를 던지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주사위를 1개를 던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 벌어지는 일들이 6가지야. 이게 경우의 수지. 근데 이 주사위의 눈을 딱 보고 홀수 나왔네? 언제 그럴 거야? 1 나오거나 3 나오거나 5 나왔을 때 홀수 나왔네 하겠지? 그래서 3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 3가지 너무 쉬운데요. 사실은 머릿속으로 다 센 거란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 다 세는 거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하나씩 보고 꼼꼼하게 살피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서 긋는지 잘 관찰하면 습관이 되면 되게 좋아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6가지의 버스 노선, 3가지의 지하철 노선이 있을 때, 버스 노선 또는 지하철 노선 중에 하나를 택하여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 이거 자체가 시행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어? 내가 고민하는 게? 뭐 타고 가지?
쉬운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버스가 6가지 있고 지하철에 3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집으로 갈 수 있는 총 모든 방법은 몇 가지인 거야? 9가지지. 그럼 나는 고민할 때 이 9가지 중에서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9가지지. 이게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답 쓸 때는 가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 다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이게 시행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한 장을 뽑는 게 시행인 거야. 하나 뽑을 거야. 그럴 때 뽑힌 그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이 또는 이라는 의미는 이 뽑았을 때 이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여도 좋고 4의 배수여도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3하고 6하고 9 나와도 괜찮고 4하고 8 나와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건 경우의 수가 5가지. 또는의 의미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라는 뜻이야. 5의 배수 또는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방법. 그럼 5의 배수? 그럼 5나 10이 나와도 괜찮고, 그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개념이. 홀수가 나와도 괜찮대. 그럼 1, 3, 5, 7, 9. 이거는 반칙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 했대서 경우의 수가 2가지, 5가지니까 7가지라 했다면 잘못한 거야.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돼. 5는 2번 세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합의 법칙인 거야. 교집합도 그런 거예요. 합집합의 원소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 홀수가 적힌 눈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데 중복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지. 교집합을 빼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중복되지 않게 센다. 이렇게 세는 거야. 세는 건데 이 공식을 외우지 말고 셀 때 중복되는 게 있다 생각하면 빼줘야 되는 것만 기억을 해라. 이게 차차히 배우겠지만. 햄버거가 5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음료가 3종류가 있어요. 근데 햄버거도 하나 사고 음료도 하나 사야 된대.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방법의 수가 15가지인지 금방 알겠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자. 이유를 만약에 모르고 그냥 이거 곱해야 돼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햄버거가 그냥 선생님이 이름을 줄게. 햄버거한테 햄버거가 이렇게 5종류가 있고 탄산음료가 이렇게 3종류가 있다. 그럼 이것도 원래는 셌을 거야. 내가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햄버거 A를 주문했을 때 탄산음료 1번을 주문할 수도 있고 탄산음료 2번을 주문했을 수도 있고 3번을 주문할 수도 있다. 맞죠? 그럼 A 1번, A 2번, A 3번 3가지 셌죠? B를 주문했을 때 햄버거도 이게 세다 보면 공통점이 생기지. 그러면 여기도 3가지 딸려있고 여기도 3가지 딸려있고 여기도 3가지 딸려있고 여기도 3가지 딸려있고 여기도 3가지 딸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다 내가. 자기가 세는 요령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5가지가 있구나. 요거 느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의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A점에서 B점을 지나 C까지 가는 방법이 총 몇 가지냐?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얘도 이렇게 B를 갔을 때 이렇게 가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 보면 3 곱하기 4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곱하는구나. 12가지다. 그래서 곱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자세야. 자, 그러면 합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볼게.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 조그만 상황에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넓은 상황에서도 그걸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슬러시. 이게 시행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현도 가끔 궁금해하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는 말이 갖는 뜻이 주사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서로 다른 거야. 그러면 주사위가 2개가 있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 빨간색이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오고 파란색이 6 나온 거랑 빨간색이 6 나오고 파란색이 1 나온 거는 서로 다른 경우지. 이건 서로 다른 경우니까 따로 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여도 좋고 5의 배수여도 좋아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4의 배수여도 좋아? 4 나오는 거? 1, 3, 뭐 3, 1 이렇게 두서없이 세다 보면 분명히 자기는 두 번 세거나 덜 세거나 할 거란 말이야. 실수를 안 하려면 대분류 아웃라인을 먼저 정해놓고 꼼꼼하게 세야 돼요. 그러면 자 4가 나와도 되고 더해서 4가 나와도 되고 생각하면서 더해서 5가 나와도 되고 5의 배수 된다 그랬으니까 먼저 아웃라인을 이게 원래는 대분류를 하니까 번호를 주는데 세 번째 8이 나와도 되죠?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더해서 8 나올 수 있나? 주사위? 나올 수 있지. 8 나와도 되고요. 네 번째 10 나와도 되고요. 5의 배수도 된다 했으니까 10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2도 나올 수 있어요. 12가 나와도 되고 이제 더 이상 대분류는 없죠. 여기서 이제 세는 거예요. 4가 나오는 거 1, 3, 2, 3, 1 선생님 지금 어떤 기준을 패턴으로 꼼꼼하게 세고 있지. 이걸 키워가면서 빠지지 않게 세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또 5가 되는 거 1, 4, 2, 3, 3, 2, 4, 1 8이 되는 거 2, 6부터겠죠? 2, 6, 3, 5, 4, 4, 5, 3, 6, 2 10이 나오는 거요 4, 6, 5, 6, 4 12가 나오는 건 6, 6밖에 없네요. 그러면 3, 4, 5, 3, 1 다 더해줘야지. 7 더하기 5, 12, 15, 16 정답은 16까지. 그리고 자기가 대분류를 했을 때 보면 이 중에는 절대 중복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 거야. 더해서 5가 되면서 더해서 동시에 8이 되는 건 절대 없으니까.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선생님은 뭐 곱하기 뭐 하는 거야 그거보다 세는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3번 공을 꺼낼 때 주머니에서 한 개씩 3번 공을 꺼낸대요. 공을 꺼낸다고 할 때는 가로 안에 있는 말을 꼭 확인해야 돼요. 꺼낸 공은 다시 넣는데요.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가 달라지겠죠. 그럼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뽑고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꺼낸 공에 적힌 세 수의 합이 5 이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이 공에 적힌 수는 1부터 8까지 나올 수 있어. 5 이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번호를 줄 건데 왜 3부터 쓸까? 세 수의 합은 제일 작아봤자 3이야. 1, 3번 뽑았을 때 4, 5 이렇게 세 가지 대분류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3은 어떤 숫자에 선생님이 쓰나 봐봐.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1 뽑고 세 번째 1 뽑고 그러면 눈을 더했을 때 3이 되겠지? 그럼 4가 되는 것도 선생님이 순서상으로 세볼게요.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1 뽑고 세 번째 2 뽑거나. 근데 이거는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2 뽑고 세 번째 1 뽑은 거는 위에 거랑 다른 경우예요. 처음에 2 뽑고 두 번째 1 뽑고 세 번째 1 뽑은 것도 다 다른 경우니까 이건 세 가지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5도 한번 해봅시다. 1 뽑고 1 뽑고 3 뽑고 1 뽑고 3 뽑고 1 뽑고 3 뽑고 1 뽑고 1 뽑고.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왜? 이것도 있으니까 1 뽑고 2 뽑고 2 뽑고 5가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2, 1, 2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했죠. 그러면 하나, 4개, 10가지. 정답은 10가지.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9개의 점이 놓여 있을 때 이 중에서 4개의 점을 꼭 시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이거 4개의 점을 꼭점하는 직사각형은요, 보세요. 선생님 이거 6개인데요. 그게 아니라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4개를 끝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면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6개가 아니라 4개 선택한 거야. 이렇게 세봐라. 이것도 봐봐. 분명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세면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거니까 선생님이 W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이렇게 봐봐. 이게 자기가 W 하면서 세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 표현한 건 뭐냐면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나 세려고 하는 거예요. 정사각형 아니면 이렇게 정사각형 자기가 이렇게 놔도 되고, 그러면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은 하나, 둘, 셋, 4개 만들 수 있지 않아?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4개 만들 수 있지? 이게 W 하면서 세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4개. 그 다음 또 보세요. 정사각형만들만 쭉 한번 세봅시다.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은 한 개 있죠?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이걸 잘 못 세더라고. 이렇게 생긴 것도 한 개 있어요.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이에요. 90도짜리예요. 길이가 루트 2인 거. 그럼 정사각형은 빠짐없이 다 된 거야. 6개. 그 다음 이제 직사각형 세볼게. 4번. 직사각형.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직사각형 있지 않을까? 응. 그러면 하나, 2개. 2개. 그럼 똑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직사각형도 2개 있을 거는 뭐 아무도 의심 안 하겠지. 다 됐지. 빠짐없이 다 됐잖아요, 이제. 비스듬히해서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 그래서 4, 5, 6, 8, 10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가면서 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겁내지 말고 계속 세다 보면 정확해져. 1, 2, 3, 4, 5, 6으로의 함수 F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좋아. 정역이 1, 2, 공역이 1, 2, 3, 4, 5, 6. 아, 여기서 여기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구나. F1, 1이 고른 함수값과 F2, 2가 고른 함수값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도록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W 해야지 1번. W 해야지 중요한 거야. 아,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구나. 그러면 F1은 1, 2, 3, 4, 5, 6 중에 하나고 F2도 1, 2, 3, 4, 5, 6 중에 하나구나. 왜? 함수라고만 했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아니죠. 같은 거 가도 되니까.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는 게 이제 W를 하면 더해서 4가 되는 것도 찾아야 되고, 더해서 8이 되는 것도 찾아야 되고, 더해서 12가 되는 것까지 있겠다. 그러면 더해서 4가 되는 걸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면 1하고 3으로 대응되거나 2하고 2로 대응되거나 3하고 1로 대응되거나, 그쵸? 8로 대응되는 거 2하고 6. 이거 선생님이 하다 보면 주사위랑 똑같은데요? 그래요. 주사위랑 똑같은 거예요. 6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6. 둘 다 6으로 대응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3, 8, 9까지. 만약에 문제에서요,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면,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면 이것만 지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3개만 지워주면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면 같은 데로 안 갔을 테니까 그런 것만 잘 해주면 돼.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테마에서는 꼼꼼하게 세기, W를 하면서 꼼꼼하게 세기를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테마에서는 어떤 요령을 하나씩 알려줄 거야. 세는데 요령이. X, Y, Z는 자연수만 될 수 있대. 1부터. 근데 X 더하기 2Y 더하기 3Z를 계산했을 때 10이 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X가 1일 때부터 세면 되게 힘들어요. 셀 때. 개수가 큰 것부터 세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개수가 큰 것부터. 큰 문자부터 훨씬 유리하다.
근데 이게 개수가 큰 것부터 세는 게 유리하다는 걸 지가 체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봐봐. 한번 자기가 느껴봐. x가 1이고 y가 1이면 x가 1이고 y가 1이면 z가 뭐 해야 되지? 봐, 머리가 지금 어때요? 머리가 아프지? x가 1이고 y가 1이면 z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없네. 머리 아파 안 아파? 아프지? 반대로 해볼까? z가 1이고 y가 1일 때 x가 얼마여야 돼? 쉽지 훨씬.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셀 때 개수가 큰 것부터 세라. 그래서 순서상을 바꿀 거야. z, y, x 순으로 한번 세보자. 어차피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자연수부터 된다 했잖아요. 그럼 z가 1일 때부터 꼼꼼히 세기 시작해요. z가 1이고 y가 1이면 x는 5면 되지? 5. z가 1이고 y가 2이면 (3이면) 되지? 선생님 왜 안 쓰세요? 자, 이걸 요령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x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지 궁금하잖아. 얘도 x는 얼마가 있을 거예요. 가지수는 하나 들어가니까 굳이 x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z가 1이고 y가 3이어도 됩니까? 이제 다시 물어볼게. 1이고 3이어도 돼요? 되죠? 근데 z가 1이고 y가 4면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x가 0이 돼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세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x 값은 구태여 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 z를 하나 늘릴 거야. 아, 맞지. z가 하나 늘어갔어. z가 2야. 그럼 z가 2고 y가 1이면 돼요? 되죠? 그럼 x 굳이 안 구할 거야. z가 2고 y가 2여도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워줄 거야. 그럼 z가 3이면 안 되죠? 그럼 다 센 거예요. 4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개수가 큰 문자부터 세는 게 유리하다. 부등식은 좀 다르지 않느냐? 똑같아요. 부등식도 되는 것만 세면 되는 거예요. 개수가 큰 것부터. 얘는 딱 앞맞게 나와 있네. x, y는 자연수래. 그럼 x가 1일 때부터. x가 1이어도, x가 1이면, 봐봐. x가 1이면 이건 y 값이 중요하네. 얼마부터 얼마까지 되는 게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1이면 1,1, 5보다 작거나 같지? 1, 2. 되죠? 1, 3도 되지. x가 이제 키워볼까? 2. x가 2면 y는 1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4개.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걸 직접 우리가 식으로 만들 거야. 한 개의 가격이 100원, 500원, 1000원인 세 종류의 학용품이 있대요. 근데 합쳐서 5000원씩 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단 세 종류의 학용품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되어야 된다. 이 문장제 문제를 아까 우리가 풀었던 이 문제로 선생님이 형태를 바꿔볼게. 100원짜리를 X개 산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500원짜리를 Y개 산다 생각하고 1000원짜리를 Z개 산다고 생각을 해줘요. 근데 총 드는 비용이 5000원이 돼야 된다를 식으로 옮겨주는 거야. 1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100X 더하기 500원짜리를 Y개 샀으니까 500Y 더하기 1000원짜리를 Z개 샀으니까 1000Z 합쳐서 5000원어치 사는구나. 그래서 이 말도 처리해 볼게.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셋 중에 안 사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단 그래서 X, Y, Z는 자연수 1부터 돼요.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걸 더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불안해하지 말고 양변을 이렇게 100으로 약분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100단위 띄고 생각하는 거니까 X 더하기 5Y 더하기 10Z가 50 되는 거 찾아내기만 하면 돼. 개수가 큰 거부터. 그러면 나는 Z, Y, X 순으로 세보겠다.
Z 0개 사면 안 되니까 Z 하나 샀을 때 Y 한 개 살 수도 있고 X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Z 하나 샀을 때 Y 두 개 사도 되고 YX도 관심은 없어. 얼마가 될 수 있으니까. Z 하나 사고 Y 세 개 사도 되고 Z 하나에 Y 네 개. 그러면 이게 막 다 쓸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면 Z 하나가 10을 잡아먹었으니까 X 더하기 Y가 40 돼야 되는데 Y가 8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7까지 있겠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 1,1부터 1,7까지 있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 7개. 제가 정리해 놓으면 7개. 그럼 Z를 하나 늘려볼게. Z2에다가 그럼 Y 한 개 샀을 때부터 그럼 조금 더 빨리 해볼까? 2에다가 Y 몇 개 산 것까지 될까요? 5개까지 되죠. 6개는 안 되니까. 그럼 여기 또 5개 있겠네. 그 다음에 Z3에다가 Y 한 개 샀어요. 그러면 얘는 Z 3개 샀을 때는 Y를 3개까지 밖에 못 삽니다. 그럼 여기 3개가지가 더 있구나. 그럼 Z 4개 샀을 때는 Y를 2개 살 수 없으니 Y 하나, X 하나 사는 방법. X 5개인가? Y 하나, X 5개인가? 40. 이거 왜 구하고 있지 내가? 이거밖에 없지. 끝. 여기 7개, 5개, 여기 3개, 여기 1개. 그래서 16가지 방법이 있다. 만들어 나온 거 식으로 옮겨줘서 풀기. 개수가 큰 것부터.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는 걸 두려워하거나 창피하면 안 돼. 1, 2, 3, 4, 이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가 A고 0, 1, 2, 3, 이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가 B다. 둘은 달라야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같아도 상관없는 거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중요한 주제는 먼저 실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하면 떠오르는 게 판별식이에요. 그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인데 1학기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 0보다 커 2개 실근 0하고 같다 그러면 1개 실근이잖아. 그럼 실근 그러면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겠지. 이 상태에서 세지 마시고 A제곱 넘겨서 이렇게 바꿔주면 세기가 더 편해요. 훨씬 편해. 그리고 부등식일 때는 작은 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세면 훨씬 편해요. 봐봐. A가 1일 때 B가 뭐 되지? 머리 아파요. 그지? 근데 B가 1일 때 A가 뭐 되지? 그럼 훨씬 개운해져. B가 1이면 4잖아? 제곱해서 4보다 큰 건 2부터 2, 3, 4, 5. 그지? 훨씬 편해지니까 부등식은 작은 쪽에 있는 것부터 기준으로 세면 좋아요. B가 1일 때, 이걸 순서상으로 쓰면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B가 1일 때, W를 해서 B가 1일 때, B가 1이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0부터 해야 되는구나. 쏘리. B가 0일 때, B는 0부터, 자격이 0부터 되구나. 0부터 3까지. B가 0일 때는 A는 아무나 다 되네. 그죠? 그럼 A는 1부터 5까지 다 돼. 5개. 5개. 두 번째, B가 1일 때 A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2부터 5까지. 2의 제곱이 4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가 2일 때, B가 2면 8이죠. 제곱이 8보다 큰 애는 3부터. 3, 4, 5. A는 3, 4, 5. A는 3, 4, 5. 3, 4, 5. 마지막, B가 3일 때, 12. 제곱이 12보다 큰 애는 4, 5. A는 4, 5. 그래서 순서상이 1,0, 2,0, 3,0, 5,0까지 여기 순서상이 5개 생기고 여기 2부터 5까지 2, 3, 4, 5, 4개 생기고 여기 3개 생기고 여기 2개 생기니까 이 순서상들을 다 더해준다면 9, 12, 14개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구나. 이건 뭐 어려워봤자 이렇게 많이 세는 게만 어렵지 뭐. 장미가 8송이가 있고 카네이션이 6송이가 있고 백합이 8송이가 있다.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꽂을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제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그거를. 지금 꽃이요, 총 8, 6, 8, 8, 26, 22송이가 있는데, 종류는 다르지만 22송이가 있는데, 꽃병이 2개가 있어요. A하고, 꽃병이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상상이 잘 안 가면 그림으로 자꾸 자기가 그려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자기가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켰냐면, A에다가 한 송이를 꽂아. 근데 B에다가 9송이를 꽂을 건데, A에다가 꽂은 거 9송이 꽂으면 안 돼. 여기 얘기한 거 다시 볼까요? 한 송이를 골라서 A에 꽂아 넣어. 알바한다고 생각해봐요. 한 송이 A에다 꽂아놔. 그리고 B에다가 9송이 꽂을 텐데 잘 들어. A에다가 꽂은 꽃과는 다른 종류로 9송이 꽂아야 돼. 라고 시켰어. 그럼 B부터 넣겠어? A부터 넣겠어? A부터 꼭 넣겠지. 그러면 그때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A에다가 내가 장미를 꽂을까? 카네이션을 꽂을까? 백합을 꽂을까? 경우가 갈리죠? 그게 대분류예요. A에다가 장미를 꽂는 경우에 나는 B에다가 뭐뭐 해갖고 뭐 꽂을 수가 있고, A에다가 카네이션을 꽂는 경우에 B에는 어떻게 해갖고 9송이를 꽂을 수 있고, 이해가 갑니까? 그게 먼저 대분류가 되는 거야. 대분류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감정이입을 해야 돼. 그럼 나는 A부터 누군가에 꽂을까 이걸 결정을 할 거야. 그러면 A에 장미를 꽂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A에 카네이션을 한 송이 꽂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A에 백합을 꽂았을 때 B에다가 어떤 경우의 수로 꽂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따져볼게. A에다가 장미 한 송이를 꽂았어요. 그럼 B에는 장미를 꽂으면 안 되고 카네이션하고 백합 합쳐서 9송이를 꽂는 거지. 단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꽃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세 송이를 꽂을까 혹은 어떤 네 송이를 꽂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몇 송이가 중요한 거야. 카네이션 그러면 여기에 9송이를 꽂을 건데 장미는 안 들어가지. 그러면 또 따져봐야 돼.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요? 원래는 선생님 여기 한 종류만 넣어도 돼요? 안 넣어요?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꽃을 보니까 장미 여기다 넣어버리면 9송이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백합만 9송이를 꼽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식을 세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카네이션하고 백합하고 합쳐서 9송이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순서상을 한번 세볼까? 1, 8 되니? 되지? 그러면 2, 7도 되고, 어디까지 되겠어? 자동으로 정해져. 6, 3까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6가지 방법. 자, 이제 직접 해볼까요? A에다 카네이션을 꽂았어. 그러면 B 꽃병에 장미하고 백합 합쳐서 9송이를 꽂아야 돼. 장미가 8송이, 백합이 8송이 있네. 그러면 한 종류로만 9송이는 못 꽂고, 장미 하나에 백합 8송이 꽂는 것부터 장미 8개에 백합 1송이 꽂는 것까지 방법이 있으니 총 8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A에다 백합을 꽂았어. 그럼 A에다 백합을 꽂으면 카네이션하고, 자, 선생님 여기 잘 봐. 장미 합쳐서 9송이를 꽂는 거야. 잘 봐, 얘들아.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1번하고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경우의 수가 1번하고 똑같겠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카네이션 장미 합쳐서 9송이, 카네이션 백합 9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장미 8송이. 똑같죠, 경우의 수가. 그러면 얘도 똑같이 6가지가 있을 거야. 이게 요령인 거야. 상황이 똑같으면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빨리 해야 돼. 그래서 고배 법칙이 인 거야. 상황이 똑같으면 우리가 요거를
어차피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는 계산한 경우에서 결과가 똑같을 거야라는 게 있으면 6 곱하기 2 더하기 8을 하는 게 그게 요령인 거예요. 근데 다 더해도 상관없어. 그럼 정답 20까지죠. 20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대분류를 할 줄 알아야 경우의 수가 잘 풀린다.